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테슬라에서 신규 모델 Y가 나온다고 합니다. 설마 4680 탑재 모델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죠. 15일, 16일입니다. 그러면 16일 날이 지나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기가 베를린 딜리버리 이벤트가 이번 달 2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들이 좀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고, 테슬라에서 자동 좌석 난방 제어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것도 짧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번 주 증시도 역시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주가가 주체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락 마감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유가가 뭐 상당히 올랐지만 에너지 주식들은 저번 주에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또 쉬어가는 흐름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이어진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불확실성과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불확실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달간 흐름을 보시면 이건 지금 한 달간 흐름이거든요. 역시 주도주로는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방위 산업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주식에선 최근 한 달간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성장주 반도체 영역이 좀 하락이 컸네요. 자, 10% 넘는 하락이 있었고 테슬라도 거의 15% 가까운 하락을 보여준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에 또 파이낸스 쪽, 은행 쪽도 별로 좋지는 못해요. 자, 아무튼 주도주는 이렇게 에너지 유틸리티 방위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앞으로의 모습은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금주 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자, 2일간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17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윤곽이 나오겠죠? 최근 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7.9%나 급등을 했어요. 뭐 1월달도 뭐 7% 넘는 상승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아무래도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한 두어 차례 파월 연준 의장이 0.25%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0.25%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고 올해 최소 4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포인트 올라가는 거죠. 자, 아무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대 그러니까 제로 금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대 이상으로 올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그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연히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투자자들은 거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금리 인상을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라. 제가 계속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다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지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스닥 차트를 한 번 더 보자면 자, 이렇게 하락 저항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 하락 저항선 라인을 아직 뚫지 못했으니까 리스크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14,500 이상까지는 올라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게 주봉 차트로 보자면은 120 주봉선이 놓여 있는 12,200선은 그래도 지지 라인으로 삼고 12,200까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거의 최저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로 이렇게 긴 흐름을 보자면은 자, 2년에 한 3번 정도 큰 매수 기회를 주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캐스틱상 가장 하단에서 지금 뭔가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자, 테슬라 뭐 실적은 지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조적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주식이니까 지금의 이렇게 큰 하락을 기회로 삼으시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트윗을 보니까 이제 게리 블랙이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자, PSR 지수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얼마나 주가가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뭐 큰 성장주들이죠. 빅 그로스. 자, 대부분의 대형 성장주들이 지금 역사적 거의 저점에 와 있다. PSR 지수로 봤을 때 PSR 지수가 약 3배 지금 이하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960년대.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전이죠. 60년 전 PSR이 거의 3배 정도였는데 지금 그 정도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매출액 대비 뭐 3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뭐 2003년에서 2019년까지
미국 기업의 저희 성장주들의 뭐 평균 PSR이 뭐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지금 더 아래에 있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싼 가격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죠. 자, 거의 14 정도. 거의 코로나 상황 때가 뭐 거의 10 이하였거든요. 거기서 거의 14 정도면은 거의 코로나 상황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는 굉장히 싼 가격대이다. 그래서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자, 오히려 우리는 탐욕스러워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실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기교도 공부도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마인드라는 거예요. 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예외 없이 참으로 단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천재도 아니었고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역시 지식보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끈기 있게 기다린 대가였다는 거죠. 자, 지금은 그러니까 좀 바보스럽지만 이런 상황이 정말 무던하게 주식을 매수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해도 뭐 단타 치려고 부동산 하는 거 아니죠. 자, 최소 한 4년, 길게는 뭐 10년 이상 자, 가져가야지 부동산으로도 2배, 3배, 4배 뭐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듯이 주식 투자도 약간 부동산을 투자하는 관점으로 지금 다가가셔야 된다. 자, 비싼 강남 부동산, 미래 가치가 좋은 강남 부동산을 나누어서 매수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시고 향후 뭐 4년, 최소한 4, 5년은 보시고 가져가시면은 자, 큰 수익으로 오히려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희망적인 주식이 테슬라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 뉴스 제가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에서 신규 모델 Y가 나온답니다. 새로운 배터리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이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모델 Y입니다. 모델 Y가요, 1월에 세계 베스트셀러 EV에 선정이 되었어요. 자, 1월 달에 가장 많이 팔린 EV, 그러니까 배터리 자동차는 테슬라 모델 Y였고 32,700대가 1월에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모델 Y가 잘 팔리고 있으니까 모델 Y의 라인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테슬라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1월 달에 미국에서도 모델 Y가 전기차 1위에 등극을 했어요. 판매량 1위. 모델 Y가 18,000대 이상 북미에 미국에 판매가 돼서 1위에 선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델 Y가 많이 판매되면 뭐가 좋냐? 바로 이렇게 자, 순이익이 급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자, 모델 Y가 많이 판매되기 시작할 때가 작년 1분기부터였는데 1분기부터 이 기울기가 자, 순이익의 기울기, EPS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팔라질 때요, 모델 3랑 모델 Y의 비중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작년 1분기에 이렇게 모델 Y가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 주황색 선이, 이 노란색 선이 모델 Y인데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고, 모델 3는 오히려 테슬라 판매 내에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량은 증가를 했지만 비중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이렇게 역전이 됐다. 모델 Y가 49%, 모델 3가 47%로 자, 두 차량이 이렇게 테슬라 내에서 비중이 역전이 되었다. 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자, 원자재 값 상승 때문이죠. 니켈 값이 최근에 엄청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모델 Y 가격이 지금 상당히 비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 Y에 좀 더 다른 버전이 필요하지 않겠냐. 좀 더 싸고 효율적인 버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테슬라 내부적으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 Y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의 테슬라 모델 Y 라인업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게 이제 새로운 모델 Y거든요. 첫 번째로 기존의 리얼 휠 드라이브죠. 그러니까 이륜구동 모델 Y인데, 자, 이 버전은 244마일의 레인지, 그러니까 최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390km고, 자, 롱레인지 버전이 있죠. 330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528km 정도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 자, 가장 강력한 모델이죠.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03마일, 그러니까 485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279마일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450km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 450km면은
뭐 우리나라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충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446km 여기 나와 있죠.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급격히 상승을 시키면서 롱레인지의 기본 모델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이 넘어가요. 전에는 이제 6,999만 원 수준이었는데 자, 1천만 원이 넘게 올라가니까 8천만 원 정도의 차량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보다 좀 싼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냐. 기본 모델이었던 2륜 구동 모델보다는 그래도 4륜 구동 모델이 성능도 좋고 더 많이 주행거리가 가능하니까 주행거리도 좀 더 늘리면서 그래도 기본 롱레인지 모델보다는 좀 싼 모델이 참 추가돼야 될 것 같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돼서 자, 이 모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28km랑 390 사이인 한 450km 정도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이 버전의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일단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를 했어요. 자, AWD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레이지 AWD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50km짜리 모델이고요.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자, 2170 셀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거는 NCM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4680 셀도 NCM 배터리인데 자, 기가 텍사스에서 만들어진 이 셀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CATL LFP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를 쓰게 되면 원가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4680 셀 자체가 승인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EPA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EPA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기존의 LFP 배터리 이미 승인받은 배터리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리 블랙 입장에서는 자, 4680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680 배터리를 쓰는데 이제 4680 배터리가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4680 배터리의 숫자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스탠다드 레인지 AWD 자 450km 간다 했죠. 이 차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는 배터리 숫자 자체가 작아지니까 원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자 5만 불 이하짜리 차량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CUV 그러니까 모델 Y 라인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가장 뭐 많이 팔리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성장의 견인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델 Y가 중요한데 차량 가격이 요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자 5만 불 이하짜리 모델 Y도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4680 셀을 아마 탑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 LFP 배터리의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다는 거죠. 자,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이 지금 59,9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천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보다 더 낮은 5만 불 이하짜리 차가 필요하다라고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간에 일론 머스크가 LFP 배터리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미 뭐 중국에서 생산되는 스탠다드 레인지에는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 제가 팔로잉하는 서여 메릿이라는 자, 트위터 분께서도 아마 뭐 to bring down cost maybe they would use an LFP 팩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LFP 아마 팩이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680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에 대해서 EPA 승인 신청을 3주 전에 했었는데 아직 자 승인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델 Y 한 450km 가는 새로운 모델 Y는 이미 좀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EPA 승인. 그러니까 아마 이미 기존에 승인받은 LFP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LFP 배터리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니켈 기반의 자 고사양 배터리는 100% 충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90%까지 충전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니켈 기반 배터리보다 안정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까지 풀 차지가 가능하다는 걸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만 어떻게 물론 에너지 밀도는 NCM 배터리보다는 떨어지지만 LFP 배터리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공학적으로 좀 수정을 해서 잘 만들어 가면은 충분히 좋은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향후에 충전 시설이 많아지고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 자, 그렇게 최대 주행거리가 긴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LFP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LFP 배터리가 훨씬 더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자, LFP 배터리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텍사스에서 신규 4680 셀이 탑재된 모델 Y가 나온다고 하면은 자, 미국만 올해 아마 공급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중부랑 동부부터 아마 공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신규 모델 Y가 추가된다는 거는 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모델 Y가 워낙 잘 팔리고 있고 많이 팔릴수록 자, 흑자가 많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에서 OTA 기능으로 또 한번 자, 업데이트가 된 기능이 있는데 자동 좌석 난방 제어를 추가를 했어요. 물론 뭐 실내에서도 이렇게 앞뒤 좌석에 난방을 다 특히 이제 열선 시트죠,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자, 중요한 거는 핸드폰 앱으로 미리 자, 좌석을 달고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운 날 밖에 나갈 때 이제 집에서 먼저 차량을 따뜻하게 데워 놓으면 좋겠죠. 특히 열선 시트까지 데워 놓으면 상당히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기능을 OTA 기능으로 쉽게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자, 자고 일어나면 세차가 되어 있는 게 테슬라다라는 것이죠. 물론 국산 자동차에도 이미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차량의 공조장치라든지 열선 시트를 미리 켜놓을 수가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테슬라에는 그 기능이 없었다가 기능을 만들려면 OTA로 그냥 핸드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카메이커에서는 아직 OTA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려면 직접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를? 센터를 직접 찾아가야지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OTA 기능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의 감가상각이 크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의 방어가 훨씬 좋다. 그럼 향후에 FSD 자율주행 기능이 향상이 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테슬라를 사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좋은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기가 베를린 딜리버리 이벤트 자, 3월 22일에 있다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 사항이 나와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는 저번 주부터 자, 3월 22일 기가 베를린 딜리버리 이벤트에 참석하실 분들께 초대장을 배부 중에 있고요. 초대가 되면 이제 3월 22일 오전 11시에 기가 베를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후 1시부터요. 이날 오후 1시부터 테슬라 경영진과 다양한 주요 의사 결정권자가 자,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행사에 참여할 거라는 소문이 있긴 한데 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참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공장이기 때문이죠. 유럽의 첫 공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날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테슬라 모델 Y 인계식을 할 거고요. 그러면 약 한 30명의 모델 Y 퍼포먼스 차주들이 이제 모델 Y 인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포토타임이랑 저녁 때까지 축하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게스트 목록도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랑 로버트 하벡 경제장관 등 좀 높은 인사들이 좀 참석할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지금 나와 있다, 세부 사항들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 주가 850에서 700불 사이, 1월에서 5월 사이가 좀 저점일 것 같다. 그래서 이 가격 사이에서는 나누어서 집중해서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올해 안에 뭐 1000불 이상에 넘어서는 충분히 마감이 가능하고, 자, 올해 목표 주가 제가 1400에서 1500불까지 제시를 하고 있죠. 한 번 더 또 슈팅이 올해 뭐 말에나 3, 4분기에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그 주가까지도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욕심을 내서 잘 모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